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집행유예. 누군가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종종 보셨죠? 그럼 그 사람은 전과자가 아닐까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요, 실제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만세를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들은 5% 이하입니다. 초범이거나 아니면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유거나,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들이 확인이 되거나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후에도 여지가 많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서는 주로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잘못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 못된 것들만 배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파탄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집행유예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제가 어떤 여성을 강간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전과들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손이 발이대로 싹싹 빌고 해서 피해 변제를 이루고 합의를 했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벌금 정도면 또 봐줍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범죄 제가 강도를 했다고 칠게요. 강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집행유예가 아예 안 됩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요.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재판부가 2년을 선고한다. 그러면 2년만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1년의 범죄를 플러스를 시켜서 3년의 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무서운 거는요, 집행유예 기간이 3년 안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에는 앞에 있는 범죄조차도 병합해서 한꺼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앞에 지금 범죄를 저지른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강도 안 했다고 하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뢰인분들한테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일단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기간 안에 주변에서 혹시라도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술 한 잔 마시고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누가 당신을 때린다거나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한번 휘둘렀는데 기스가 나가지고 상해가 된다거나 이럴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벌금 정도 맞고 말겠지, 내지는 여기에서 그냥 끝날 거야 라고 안심을 하고 별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편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연히 매의 눈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영장을 치고 그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도 1심에서 3년 받으셨던 분께서 항소심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동안은 절대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차 사고가 나도 안 됩니다. 정말 자중하시고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부모님 다 전화 오셔서 인사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있었습니다. 여사님, 집행유예니까 전과자는 아니죠. 집행유예 선고받게 되면요, 그것 또한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었고 실제 형입니다.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요, 약 7년간 수형이 명부라든지 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 7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에서 내부 문건,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조회 기록으로는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단어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집행유예 말고요,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기소유예는 재판을 아예 받지 않는 거죠.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죄 혐의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라는 기록 자체는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는, 수사 경력 조회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어떻습니까? 선고유예라는 건요, 검사님이 일단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후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집행유예를 하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형의 선고 자체를 나중에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을 처하는 정도의 경미한 범죄들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때 그 선고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선고유예를 한 날짜가 1월 1일이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아예 그냥 죄가 없던 것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까? 선고를 받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전과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조회에는 나오지 않지요. 다만 수사는 받았습니까? 수사를 받았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그러면 수사 경력 조회에는 남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 전화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아니면 제가, 아니면 제 딸이, 저희 부모님이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의 불기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은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를 받고 경찰,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버리죠. 형의 선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 그러면은 범죄 경력 조회에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자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사는 했지요.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행유예에서부터 전과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유예라는 것들은 사실상 형사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환영하는 처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거의 기본 요건 중에 반드시 들어가진 않지만 적어도 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죠. 무죄는 사라졌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했으니까. 무죄는 사라졌습니다. 무죄가 사라졌을 때 조건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당신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구속되지 않고, 혹시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밖에 나오는 것들이 제1의 목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신다 그러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합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개인 변호사 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